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댓글은 제가 사실 오늘 라이브는 이것 때문에 켰어요. 네, 이것 때문에 킨 겁니다. 자, 일단 사연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분이 지금 제가 소개해주는 이분이 본인의 어떤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올렸다가 제가 그걸 얼핏 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걸 딱 지우셨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다 보니까 게시판에다 따로 올렸어요.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그 글 남기신 분 혹시 왜 지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하셨으면은 좀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답변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걸 보시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지웠던 이유는 관련 내용이 영상에 이런 식의 질문을 작성하는 게 실례라고 생각돼서 지웠습니다. 현재 27살이시고요. 현재 기계 설계로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고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 기계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 설계 업무에는 탁상 업무만이 아닌 현장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등의 업무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4월 달에 좌안 실명 판정으로 운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장애가 부서원들과 나가서는 회사에 불편함과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한 명분의 일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하며 의무가 아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있지만 실제 업체에서 장애인을 설계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 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좀 포커스를 일단은 뒤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포커스가 아니라 여기에 좀 포커스 맞죠. 과정평가형 일반기계기사.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분이 27살이시고 아마도 저는 남성분이 아닐까. 일단 남성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남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괜히 오해하실까봐 또. 예. 저기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정평가형 자격에 일반 기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볼 수가 있고요. 실무 경력 4년이 안 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반 기계기사를 꼭 취득을 하세요. 일단 꼭. 예, 일단 그래야 제가 지금 뒤에 드리는 말씀들이 이게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이거 글을 남기신 게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과정평가형 자격증 지금 초입 단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지 중간 단계인지 마무리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과정평가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과정평가형에도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 과정평가형 이제 일반기기사 과정평가형 들어왔을 때, 이 직업훈련기관의 원장님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은, 일반기계기사가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 쪽에서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사설학원에서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기관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이거 과정평가형 들어오면은, 진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면 어려워서 그래요. 실제로 그 커리큘럼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뭐 초기, 중기, 말기 단계 중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꼭 취득을 하시고, 자, 취득했다는 가정하에서 여기 첫 번째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한 명분의 일을 원하는 소외시될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있잖아요. 한 명분 제대로 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일단은. 예, 뭐 말장난 같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가 없더라도
본인이 나가서 내가 회사에서 한 명분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명분의 일을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좌안 실명이라고 하셨으니까 한쪽 눈이 지금 좀 안 보이시는 그런 상태고, 그런 부분의 장애는 분명히 플러스 요소는 아니에요. 취업하시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소는 아닌데, 일반 기계기사를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결혼 시장에 남자들 요즘 뭐 여성분들이 육각형의 남자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인성도 좋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착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 중 부모님도 이런 게 그거 이제 육각형의 남자를 원한다 뭐 얘기인데 우리 기계설계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요. 우리가 약간 좀 육각형이 돼야 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긴 한데 일반적인 사무직보다는 체력이 한 중상은 돼야 돼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왜냐면은 일하다가 바로바로 뛰어나가서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도 있고 동선도 길고 일단 우리는 금속을 만지는 사람들이잖아. 일단은 음,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장애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엔지니어가 가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건 나중 2차적인 문제지만 일단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그 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능력을 끌어올리신다 그러면은 상쇄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취득자의 비율이 이제 아마 더 떨어질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10명 중에 2명이 취득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 해 졸업한 그 다음 해에 바로 취득하는 친구는 10%가 안 됩니다. 음.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일반 기획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올라가고 응시자 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재직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이직이나 취직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재직자들이 아는 거지. 아, 내가 이게 없으면 좀 이직하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시장에 진짜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전공한 학생들도 따기가 어려워서 못 따는 자격증이 이 자격증이에요. 근데 뭐, 어찌됐든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못 따는데 본인 취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자존감을 좀 챙기시고 좀 높이시고 현장에 일단 가셔도 되고 두 번째는 그 장애인을 설계사로 하는 공용하는 경우 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거 다 저기 뭐 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이죠. 그 지원 정책하고는 상관없이 고용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제가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이분이 용접사였어요. 이 친구가 용접사였는데 용접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아시면 알지만 용접사들은 이제 용접하고 나서 이렇게 시야게 한다고 하잖아요. 핸드그라인더를 이렇게 가는데 이 핸드그라인더 쓰다가 그 얇은 날 커팅기 쓰다 하다 보면 이제 날 받기가 싫으니까 얇은 날로 이렇게 살짝살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탁 튀면서 눈에 들어가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랬는데 용접하다 보니까 근데 용접사인데 한쪽 눈이 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용접을 할 때 이게 중심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용접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냥 혼자 했던 친구가 아니라 회사 소속이었거든. 그래서 사장님이 좀 좋으셨던 분 같아요. 이분이 야, 그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계속 하면은 그 잡혀. 계속 해봐 했는데 이 친구가 하다가 이제 자기가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마음대로 이게 품질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때려치고 캐드를 배웠습니다. 기계제도 기능사를 따고 알아보는데 먼저 있던 회사, 용접회사죠. 용접회사에서 야, 우리도 지금 도면 그릴 사람 필요한데 너 용접사 출신이니까 와서 도면 좀 그려봐라. 거기 가서 일 잘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그겁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그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눈 쪽은 아니고
예, 좀 이렇게 몸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불편한 친구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예, 조금 좀 장애 등급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높은 등급에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힘들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거든요. 예, 협력업체 있던 친구인데, 고려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자잘하는 그런 법률적인 일들 있잖아. 막 물어보면은 도면 그리면서 막 그랬었어. 근데 그런데 앉는 것만 좀 불편해. 특수 의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특수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외에는 정말 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지원금하고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거 안 올라타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들 능력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 설계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밖으로 나가서 외근 다니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그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좀 경력 쌓이잖아요. 밑에 애들한테 시키세요, 운전은. 예. 대신에 걔 잘 가르쳐 주면 되지. 음.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전반적인 제 의견은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일반 기계 기사라도 좀 따라. 일반 기계 기사 라도가 아니라, 이거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드렸네요. 일반 기계 기사를 꼭 따셔라. 어. 그 다음에 자존감을 좀 올려서 하시고, 어, 나중에 이제 취업 과정에서도 면접이나 이런 거 보실 때, 본인이 오픈하시는 거잖아요. 감추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떳떳하게 밝히시고, 떳떳하게 평가받으시고, 예, 그러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질문하고는 상관없이 제 여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질문 올려주신 분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몰라요. 예, 모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이건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반 기획이사 취득하시고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시게 되면 좀 시간적인 어떤 그 좀 여력을 만드셔가지고 NCS 쪽에 어쨌든 강사 확인한 게 직접 가서 강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그 정도에서 나오는 그 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받으시고 어 나중에 꼭 한번 그 직업훈련 교사에 지원을 해보세요. 직업훈련 교사 그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직업훈련교사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장애인 고용복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거기서 꾸준하게 직업훈련교사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직업훈련교사들 중에 몇 분이 가서 실제로 해서 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지금 그쪽에 트라이인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직종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좀 어떤 직종은 교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직종은 교사가 없어가지고 지원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 파트가 교사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일을 할 뻔했는데 저는 좀 성향이 안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제가 고용공단 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쪽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런 쪽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여러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가점이 있습니다. 예,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획사 따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직업훈련교사라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인복지공단도 공기업이죠. 공기업이지만 거기에 이제 특수한 분이 공교사로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좀 여력이 되시면, 예, 조건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같은 기계직 오시면은 양성평등 올라타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CK님 반갑습니다. 음, 좀 그렇게 좀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좀 화이팅! 아니, 예. 제가 이거 글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좀. 제가 근데 이건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막 힘을 들으려고 일부러 말을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 이제 이분의 이제 달린 댓글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채널의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의 중소기업에서의 짧고 편협한 경력의 시선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좌안 실명 판정이면 원근감에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만 생각보다 외근이나 출장이 많아서 운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저도 장롱 면허라 운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장애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운전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근데 그게 예, 크게 문제가 될까? 예,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예, 좀 그래요. 예.